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고 전태일재단과 문화예술기획 소리끼리 제작하는 2020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안전을 잡아라. 본 공연 전에 오늘은 특별한 음악 손님 한 분 모시겠는데요. 바람소리, 가을의 바람소리처럼 서늘한 목소리를 가진 아름다운 가수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미라님 3집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대박이라는 말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았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이리저리 구르는 밤 기분이 좀 신기한 밤 아니 좀 이상하고 울적한 밤 또 한 장 넘기는 책장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하우스 음악팀의 밝고 편안한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밤에 가로수 길을 따라 걷고 있었지. 그곳이 큰 길에 도로변인 줄도 모른 채 겨우 올라탄 좌석 버스 안에 내게 다가와 술 취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지. 원래가 서울이 고향이신지. 그는 오래전 헤어진 나의 이름, 나랑 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 또는 내 이름 뜻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글쎄, 많은 분들이 제 이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실명이냐고 실명이냐고 많이 예. 물어보시고 예. 설마 저희가 생각하는 그 한자 아니죠? 나무목 사람인 네. 근데 그 나무목의 사람인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름 덕분에 많은 덕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들으면 다 특별하게 기억을 생각해 하죠. 주시니까. 네네. 네. 송파 자원순환센터 예, 거길 다녔습니다. 가셔가지고 직접 막 고르시고 쓰레기도 예. 고르시고 막 하셨잖아요. 예. 예,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네. 그 자원순환센터가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송파구에서만 한 달에 80톤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 거의 매립인가요? 네, 거의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들까지 왕창 다 모아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네. 이런 일이 너무나 많고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음식물도 그냥 막 들어가 있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데다가 깨진 유리나 병 같은 거는 재활용 쓰레기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재활용 쓰레기 더미 안에 같이 들어와서 막 손이 베거나 다치는 파상풍을 겪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번에도 성남에서 이제 그 생활 폐기물 하시는 운전원 분이 네. 이제 못 보셨죠. 업무상 과실은 맞는데 59살 정도 되신 그 여성 노동자분을 사망케 했는데 안전 교육을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수년간. 순수하게 그냥 돈벌이에만 목적을 가지고 그게 이제 민간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았나.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공적인 영역의 그 업무는 정부가 직접 또 지방 정부가 직접 네. 관장해야 된다. 그 사자 협의체가 있잖아요. 경기도, 서울시, 또 인천시. 환경부, 인천시. 예.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인천에 전부 수도권 쓰레기가 한꺼번에 다 몰려들고 있고 수도권 보통 매립지가 우리가 김포 있죠. 매립지라고 하는 거기가 예, 인천이죠. 서구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2016년도에 쓰레기 매립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대책을 못 만든 거죠.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이것을 이제 연장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쓰레기를 발생시킨 곳에서 처리를 하자. 이 원칙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인천시에서는 발표를 했고 아주 근본적인 대책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발생하는 매립하는 쓰레기 양 자체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절대적으로 늘었잖아요, 더. 그렇습니다. 25%가 더 늘어났다고 아. 해요. 작년 대비 쓰레기 발생량이 25%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환경 운동이 자꾸 소비자 운동으로 흐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와 유통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사실 만들지를 않으면 버리는 양이 줄어듭니다. 공항 보안 검색 분야의 노동에 대한 노동 조건, 작업 환경은 안전한가, 그리고 인권은 괜찮은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정규직 전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그 발표 이후에 저희가 이제 17년도 12월 26일 날 제 1기 노사전 합의에서 직접 고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됐고, 근데 그 이후에 19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그만두신 우리 직원들 조사를 해봤어요. 네, 네. 근데 17년부터 네, 19년까지? 네, 근데 26%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높네요. 2년 사이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근무 교대제가 12조 8교대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어느 그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어느 공기업에서 12조 8교대 하시는 거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마 어디 공기업에서도 뭐 보통 아무리 많아도 날짜를 몰라서 출근 못 아니, 그래서 지각하시는 직원들도 아, 있습니다. 진짜요? 보안 검색이라는 업무가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네. 시선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뭐 그렇게 원칙이 나와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네. 상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지금 뭐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안 검색이라는 업무가 어떤 보안 사고라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을 경우에는 정말 뭐 9.11 테러로 뭐 저희가 이제 이미 그런 예시 사례들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네. 피해적인 부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용의 원칙으로 이미 2017년 12월 26일 날 네. 전환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작업 환경 중에서 사실 언어 폭력이나 좀 스트레스 받는 심리적인 환경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다수의 지금 직원들 60% 정도가 여직원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직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12조 8교대의 그 어떤 불규칙적인 어떤 근무 환경 조건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리불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보건, 그 어떤 휴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야간 근무 쉬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들었는데요. 쉬는 시간이 뭐 4시간에 30분 그리고 점심 시간 외에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명절 때나 뭐 피크 이렇게 때, 네. 성수기 때는 네. 뭐 공항 뭐 TV에서도 많이 언론에서 나왔죠. 막 줄 크로스로 해서 줄 서서 못 들어가시고 그럴 때는 저희가 물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대표님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고요? 공항 내부에 또 여러 직종들 중에 상시 지속 업무를 하면서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다 다루고 함께 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영군 위원장님, 이 인국공 사태라고 표현되는 이 고용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세요? 무턱대고 정규직과 전환만 시키면 해법이다. 이제 성적을 내려고 그러는 게 문제였죠. 충분히 기재위에서 정규직화를 한 그 예, 수를 정규직도 본인들의 밥그릇에 대해서 손 안 댄다는 거를 충분히 가용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이제 후생복리에 대해서 정규직과는 건들지 않고 비정규직 처우를 끌어올리면서 정규직과 전환에 대한 가드라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하면서도 계급적인 어떤 차별을 느끼는 이런 사회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그 원칙에 맞게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또 기관에다가 다 맡겨버린 거거든요. 기관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 그래서
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기관별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갈등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정규직이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네. 거의 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차라리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말이나 안 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네. 이런 하소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김대희 위원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눈빛만 봐도 예, 의욕도 굉장히 높으시고 네. 지치지 않으셨죠? 그럼요. 계속 달려야 합니다. 네. 네, 꼭 고용 안정에 대한 이 문제를 내부에서 또 더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해서 네네. 이번에 잘 이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가 집에 간다고 또 다른 데 간 것도 이 시간까지 남아 걔를 기다리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라네. 모두가 끄덕끄덕. 그늘이 되어주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늘이 되어라는 키워드 안에 안전과 인권, 노조가 필요한 사람들, 골프장 경기 보조원,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내용들을 작은 키워드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또 업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서 누가 이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특히나 요즘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래 이제 일이라는 게 일정한 시간 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고용 구조가 굉장히 이제 왜곡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특수한 고용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이제 이런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이것을 좀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정하게 노동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보장받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리 사각지대로 지금 다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국민 고용보험부터 시작해서 산재보험 이런 것 그다음에 협상 권한들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최근에 조금 의미 있는 그 보도가 하나가 나왔는데 카카오 대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계속 협상을 거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카카오 회사 측에다가 이것은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노동권 안으로 자꾸 이 노동자들을 네. 불러들일 수 있는 노력들 이것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특수한 형태의 노동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래서 노동이 아니다, 또 사용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스템 뒤로 숨는 경향이 있어서 이 얘기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에너지 정책, 국가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한 가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뭐 재난 기본소득 같은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 잠깐의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이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담론을 갖고 뭘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게 너무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메시지를 한 가지씩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그 소위 얘기해서 인국공 사태를 통해서 공정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로 떠올랐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지금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굉장히 노력한 만큼 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이제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김용균 씨 같은 정말 그 발전사에 남들이 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내는 것도 이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고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과 노력은 하찮게 여겨도 되고, 그래서 목숨을 잃어도 되는 그런 능력과 노력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토익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그 능력과 노력만이 가치 있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룰을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을 거기다 더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 위원장님 현장 조직 활동하시면서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생산직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 문제가 어떠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장 기성세대 노동자분들한테 이제 물론 노동조합이나 조직을 통해서 본인의 노동 조건이나 복리후생이나 임금 페이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후배 세대들이나 내 자녀들한테 올바른 직장, 좀 안전한 직장을 물려줄 의무도 있거든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이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5세 이제 향후 한 5, 6년 되면 65세 이상이 10명 중에 4명꼴로 나타나 버려요. 지금이야 한 7, 8명이 3, 4명의 우리 고령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부양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되는데 그 중산층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이 걱정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 40 미만의 청년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이 어려운 대한민국 속에서 버팅기고 살아나갈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잘해야 될 것이고 또 둘째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운동가들이 거기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연주해 주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좀 약간 제가 뭐 감성에 젖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현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들도 계속 지금 기다림에 지쳐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좀 답답한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저희 보안 검색에 대한 부분을 좀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왔지만 연주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듣고 있는 이 음악에 대한 너무 좋구나 하는 이런 힐링적인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제가 과연 이렇게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해서 취약한 부분에 있는 정말 노동자들이 정말 그들의 노동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 정책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옆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도와주시는 같이 노동자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다시 한번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미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송도 발전 연구소 어떻게 발전을 이끌어 가실지, 또 주민들과 지역 사람들과 소통 어떻게 하실지, 3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셔서 또 다음번에 도전하실지 그런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인생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뛰어왔지만 지금 와서 또 돌아보니까 내가 아직도 부족했다. 내가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걸 더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시 바닥에서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나의 모습 자체를 내가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회차는 10월 27일 역시 화요일이고요. 7회는 철거민 인권운동부터 시작해서 민변 소속의 인권 변호사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 경비노동자 인권법을 발의하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그리고 배우 박원상 님이 함께 만나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인권 현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전은
걸리다. 안전을 잡아라.